오늘 서강인사이트에선 지난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본교 종합감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총 53건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이사회 결정사항 처리 지연건과 당연퇴직 미처리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회 결정사항 처리 지연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9년. A 교수는 사기죄로 벌금형 2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지난해 4월 28일 20학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에 따른 조치였는데요. 해당 법령의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 해제 조건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위 해제 처분이 결정됐을 뿐 시행은 늦춰졌습니다. 즉, 본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64일이나 경과한 7월 1일이 되어서야 직위를 해제한 건데요. 그 64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제48조에선 본교 교원의 직위 해제 및 해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직위가 해제된 자는 봉급의 8알만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과연 A 교수도 64일의 기간 동안 80%의 봉급을 지급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교는 직위 해제 처분 결정 이후 2달 동안 원래 봉급 그대로를 지급한 건데요. 즉, 규정에 따른다면 약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래 A 교수의 봉급인 2,100만 원을 급여한 겁니다. 약 400만 원을 더 지급한 꼴이죠. 앞서 언급한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제48조를 어긴 건이 한 가지 더 존재하는데요. 바로 당연퇴직 미처리건입니다. 당연퇴직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법령에 의해 현직에서 물러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본교 교수 B씨는 당연퇴직을 해야만 했는데요.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4월 말엔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았는데요. 그러나 B씨는 교육부 감사일시까지도 당연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서 언급한 서강대학교 정관 제48조에 따라 본교는 2심 재판부터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의 3개월의 기간 동안 B씨에게 봉급 8알만을 급여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은 이후엔 당연퇴직 처리되어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터 교육부 감사일까지 B씨는 원래 자신의 봉급을 빠짐없이 그대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본교는 약 2,600만 원만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가 받은 봉급은 약 6,600만 원으로 본래 액수보다 4천만 원을 더 수령한 겁니다. 또한 그는 형을 확정받은 이후 본교 교수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서 공무원법 제33조를 따르는데요. 즉,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B씨는 명백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형이 집행된 지는 감사일 기준으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본교는 B씨를 20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 강의에서만 배제했을 뿐 당연퇴직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B씨의 프로필은 모 전공의 교수로서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옳지 못한 행동으로 형을 받은 교원이 본교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만 교원의 직위 해제와 관련한 본교의 대처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교원의 봉급은 교비 회계에서 지급되는데요.
교비 회계란 교육비, 즉 학생들의 등록금 같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본교는 서강 학우들이 자신과 학교를 위해 지불한 돈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진행의 이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